어릴 적부터 꾸미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지 직업도 자연스럽게 패션 계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1년 조금 안 됐는데 남편도 저와 비슷하게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신혼집 방 하나를 아예 드레스룸으로 만들었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는 옷, 가방, 시계, 액세서리 등이 많기도 해서요.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막 비싼 명품만 고집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빈티지나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드레스룸에 물건이 자꾸 하나씩 없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지 않은 옷인데 누군가 입은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요. 그러다 제가 해외 갔을 때 첫눈에 반해 샀던 스카프가 없어진 걸 알게 됐습니다. 도둑이 든 건 아닌지 남편에게 물었더니 다시 잘 찾아보라고 혹시 하고 나갔다가 잃어버린 건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도둑이 들었다면 그 스카프 하나만 훔쳐서 갔겠냐고 말이죠. 하긴 도둑이 더 비싼 다른 물건 놔두고 그 스카프만 가져갔을 리 없죠. 그래서 제가 어디 두고 못 찾나 싶어 하루 종일 드레스룸을 뒤졌습니다.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올해 한 번도 스카프를 하고 나간 적 없어 밖에서 잃어버린 건 아닐 테고. 신혼집에 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나 생각해 봤습니다. 시부모님, 시누이, 그리고 제 동생과 저희 부모님, 제 절친하고 남편 친구 한 명이 전부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인가? 하다가 괜한 의심 같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누군가 드레스룸에 손 뗀 걸 알았습니다. 스카프를 찾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뒀는데 그 정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거든요. 여보, 혹시 드레스룸 정리했어? 정리는 아니고 드레스룸에서 내 옷 찾아 입었는데 왜? 자기 옷만 만진 거지? 어, 제 옷과 남편 옷을 구분해 정리했기에 정말 이상했습니다. 제 옷 쪽이 조금 이상했단 말이죠. 없어진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회사에서 의류 화보 진행을 할 일이 있었는데 메인 의상에 제가 소장하고 있는 브로치가 어울릴 것 같아 그걸 써야겠다 하고 드레스룸 보석함을 뒤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게다가 자켓 하나가 엉뚱한 곳에 걸려있길래 봤더니 누군가 입었던 티가 났어요. 그때부터 남편 외에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봤죠. 우리 지금 집 앞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니? 예고 없이 주말에 오신 시부모님과 시누이였는데 그날 저와 남편이 운동하고 있어서 바로 갈 수 없어 현관 비밀번호를 말씀드렸죠. 어머니, 비밀번호 2341이에요. 들어가 계세요. 2341?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예의가 없니? 아버지 이런 거 싫어하시잖아. 아버지가 사람도 없는 집에 비번 누르고 들어가 있을 수 있냐고 하신다. 얼른 와. 아버님이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남에게 패 끼치고 하는 거 정말 싫어하시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결국 시어머니가 비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기다리셨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비번을 안다고 해서 의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고 보니 제 친구 한 명도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집에 두고 와서 집 근처에 있던 친구에게 부탁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 친구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란 걸 제가 더 잘 알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 비번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 외에 아무도 비번을 모르는 거죠. 근데 며칠 뒤 후배 결혼식이 있어 그날 들고 가려 했던 비싼 가방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드레스룸을 한바탕 뒤집어도 없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제가 물건이 없어졌다 할 때는 그냥 잘 찾아봐라. 혹시 네가 밖에서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하더니 비싼 가방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도둑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가방 외에 없어진 건 또 없고. 고민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드레스룸에 CCTV를 달았습니다. 얼마 후 옷 하나가 제가 걸어놓은 것과 다르게 걸려있는 걸 발견했어요. CCTV를 확인했죠. 시부모님? 시누이? 친구? 남편? 진짜 이 중에 범인이 있을까? 생각하며 CCTV를 돌려보니 역시나 범인은 그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시누였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두 사람 드레스룸에 들어와 마치 옷 쇼핑하듯 이 옷 저 옷 입어보고는 맘에 드는 옷 가방에 하나 넣고 보석함 열어보더니 반지랑 귀걸이 착용해보고 몇 개씩 챙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와서 가져갔던 옷 걸어놓고 이번에 선글라스 가져가고 그날 찍힌 영상에는 제 가방도 가지고 갔고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비번을 바꿨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와 제 물건에 손을 대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확인해보니 가져다 입고 쓰고 한 게 제가 눈치챈 거 외에도 훨씬 더 많았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하려다 엄마와 여동생이 도둑이었다는 걸 알면 충격일까봐 기회만 보고 있었어요. CCTV는 여전히 설치해뒀고요. 근데 다음날 남편이 드레스룸에서 나오더니 자기야, 이거 자기 가방 아니야? 하면서 없어졌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가방이 어디에 있었어?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으이그, 잘 좀 찾아보지. 겨울 외투 있는 곳에 있더라. 제가 드레스룸 전체를 다 뒤졌는데 거기를 안 찾아봤을 리가 있나요? 남편한테는 모르는 척 못 봤다고 거짓말을 했죠.
남편이 일 있다고 나간 뒤 다시 CCTV를 봤습니다. CCTV 속 남편의 행동이 어딘가 수상했어요. 저 퇴근 전에 쇼핑백 하나를 들고 와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그게 제 가방이었어요. 그러더니 겨울 외투 있는 쪽에 집어넣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제가 집에 왔을 시각 다시 드레스룸에 들어와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때가 제게 가방 찾았다고 한 시점인 거죠. 이게 뭔가 싶었어요. 도둑이 3명인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패를 까야 할 것 같아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자기야, 주말에 부모님하고 아가씨 집에 오시라고 연락드려. 갑자기 왜? 같이 저녁 함께 하게. 뭐 보여드릴 것도 있고. 보여드릴 거? 뭔데? 그날 보면 알 거야. 시부모님과 시누이 같이 와서 저녁 먹고 나서 제가 이번에 산 옷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냐고 하면서 드레스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두 사람 드레스룸에 처음 와보는 것처럼 예쁜 거 많다며 한참 구경하시길래 드레스룸에서 제가 자꾸 오시며 가방 같은 걸 까먹고 찾지를 못한다고 했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젊은 애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도둑이 드는 것 같아 도둑 잡으려고 설치했다고 천장 구석에 있는 CCTV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 얼음처럼 굳어버리더라고요. 남편이 마침 들어오길래 나 저번에도 가방 어디 뒀는지 몰라서 한참 찾았잖아. 자기가 찾았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말야. 내가 진짜 깜빡하는 건지 누가 쥐새끼처럼 몰래 들어와 물건을 훔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드레스룸 CCTV 설치했어. 남편도 CCTV 보더니 급 당황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드레스룸에서 뭐 하냐고 그러시길래 여기서 물건이 자꾸 없어져서 도둑 잡으려고 CCTV 설치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모르시는 아버님은 집에 도둑이 들었으면 CCTV 설치해서 혼자 잡으려고 하면 위험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그렇긴 한데요, 아버님. CCTV 찍힌 도둑이 아는 사람 같아서요. 아버님 눈이 순간 반짝하셨습니다. 퇴직하셨어도 경찰다운 포스로요. 아버지 성격 아는 가족들이 각자 자백하더라고요. 비번을 안 시어머니가 신우와 함께 수시로 드나들며 제 물건 손대다가 비번 바뀐 걸 알고 남편에게 비번 알려달라 했답니다.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비번 알려줬는데 제가 가방 없어졌다 한 날 혹시 엄마랑 동생이 훔쳤나 싶어 물어봤더니 역시 두 사람 짓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편은 저 모르게 얼른 가방 받아서 집에서 찾은 척했던 거고요. 저희 아버님 평소 굉장히 점잖으시고 예의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거 중요시하시는 분인데 이 말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시는 건 당연한 거죠. 얘야, 너 빨리 경찰서에 신고해서 이 도둑년들 잡아가라고 해라. 그리고 너도 네 처한테 몰래 숨기려고 했으니 공범 새끼지. 내가 도둑 새끼들하고 살고 있었구나. 집안 꼬라지 잘 돌아간다. 다음날 아버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집안 도둑 단속 못한 죄라고 하시면서 계좌로 돈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아버님이 안 받으면 앞으로 네 얼굴 못 본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 시누이 반성문 쓰게 해서 그거 들고 너한테 가서 빌라고 할 테니 마음 풀라고 하시면서 전화 끊으셨습니다. 남편도 어제 아버님께 끌려간 후로 아직 집에 못 오고 있습니다. 시댁에서 같이 반성문 쓰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일 겪고 저도 황당하고 화도 많이 났는데 아버님 때문에 그나마 좀 풀린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살아라. 내가 니네들 때문에 늙는다 늙어.